캐나다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영어를 잘 못해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 관련 자료들 보면서 오늘 이 질문의 핵심만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캐나다 이민하고 영어 능력? 그 관계를 다룬 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결론부터 딱 말하면 영어를 못해도 캐나다 이민, 이게 가능할까요? 뭐 짧게 답하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상당히 제한적이고 좀 어렵다. 뭐 이렇다고 해요. 이걸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우선 왜 대부분의 캐나다 이민 경로에서 영어 실력이 중요할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줄여서 EE라고 하죠. 네, 연방 기술 이민. 그렇죠. 연방정부의 주요 기술 이민 시스템, 그리고 주정부 이민, PNP. 이건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거고요. 맞아요. 주마다 필요한 인력을 뽑는 제도죠. 네, 이런 경로들은 거의 다 영어 점수가 필수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평가 요소더라고요. 예를 들면 E는 보통 CLB 7 이상, 그리고 PNP는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개 CLB 4에서 7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여기서 CLB는 캐나다 자체 언어 기준, 캐네디안 랭귀지 벤치마크를 말하는 거죠. 아, 맞아요. CLB. 네, 그 CLB 점수가 이제 IELTS나 CL5 같은 공인 영어 시험 점수로 환산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민 심사할 때 언어 능력이 그냥 뭐 의사소통 되나 안 되나 이걸 보는 걸 넘어서요. 객관적인 점수로 딱 반영돼서 이민 자격 자체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 점수가 낮으면 아예 지원 자격이 안 되거나 점수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격 미달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원자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거죠.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이 영어 실력 기준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예외적인 길도 있다는 거예요. 네,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그 가족 초청 이민.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를 초청할 때는 초청받는 사람, 그 사람의 영어 점수는 필요 없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건 물론 초청하는 사람이 이미 캐나다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여야 하고요. 아, 조건이 있군요. 네, 그리고 재정 능력도 증명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이미 자리를 잡은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 난민이나 인도적 차원의 이민. 이것도 언어 능력은 필요 없지만 이건 정말 아주 특수한 상황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뭐 박해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일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중에서는 좀 낮은 영어 점수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특정 직종들이요. 네, 예를 들어 농업 아니면 요양보호, 식품 가공 같은 특정 직업 분야에서는 CLB 4나 5 정도 비교적 낮은 점수로도 지원 가능한 길이 있다는 거죠. 사스카추안이나 알버타, 매니토바 같은 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은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핵심인데 해당 주에 있는 고용주로부터 일자리 제한, 그러니까 잡오퍼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아, job offer. 이게 있어야 하는군요. 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은 설령 CLB 4나 5 정도로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았다고 해도 그 잡오퍼를 받는 과정 자체가 영어가 부족하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돼야 뽑으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죠. 기본적인 업무 지시라든가 동료들과의 소통이 가능해야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민 절차를 밟기 전 그 취업 단계에서 이미 영어 능력이 어느 정도는 요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자료들을 봐도 낮은 영어 조건의 경로를 찾더라도 캐나다 내에서 취업하거나 유학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민 후에 현지에 정착해서 생활하는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영어 때문에 힘들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단순히 영주권 따는 게 목표 달성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이후가 더 중요하죠. 현지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찾고 아이들 학교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냥 동네 커뮤니티 활동 같은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려면 결국 영어가 중요해지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삶의 질을 생각하면 영어는 거의 필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자료들에서는 몇 가지 현실적인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는 좀 낮지만 특정 분야 기술 경력이 아주 좋다. 이러면 낮은 CLB 점수로 가능한 PNP, 아까 말한 사스카추안의 특정 기술 직군 프로그램 같은 걸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만약 캐나다에 조건에 맞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 초청을 당연히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영어가 좀 약해도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면 퀘벡 이민 쪽이나 아니면 연방 이민에서 프랑스어 가산점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오, 불어 능력자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군요. 네, 그렇죠. 물론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영어 공부를 하고 점수를 높여서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좀 더 넓은 범위의 PNP 기회를 노리는 거겠죠. 네, 그게 가장 선택지가 많아지는 길이겠고요. 결국 영어 없이 이민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어렵다. 이게 현실적인 답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영어 실력만으로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 정도 확인했고요. 네, 중요한 건 단순히 된다, 안 된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민이라는 게 굉장히 장기적인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그걸 꾸준히 준비해 나가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렇죠. 계획과 준비.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민 후에 언어 문제 말고 또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들, 문화 차이라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생활의 어려움 같은 것들은 뭐가 있을지 미리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준비로 될 것 같습니다.